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인데요.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우리 했는데요.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요 사유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에서. 그리고 행정벌에서 두 문제.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다. 시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전부 이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없다고요, 우리 법은. 근데 기출문제 이상이라고 나왔어. 근데 이상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이런 것만 신경 썼지 이상이 하는 신경을 안 쓰다가 틀린 분이 있다고요. 전부 이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는 형법에 보면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5년 이상입니다. 최하가. 근데 우리는 이상은 없고 다 이하입니다. 최고 무궁무게 3년 이하,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징역 1년하고 돈 1천만 원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천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1년 징역 살래요? 1천만 원 벌금 낼래요? 하면 뭐 하겠어요? 1억 내라고 해도 벌금 내지 1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김호중 씨 구속됐나 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색해봐. 이제 검사가 잡아내려고 맘먹으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판사가 구속시킬 수는 없죠. 검사 손에 달려있어요. 검사 손에 잡아넣고 안 넣고는. 맞지 않냐고요? 뭐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 판단 잘못하면 또 그 극성 팬들한테 제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저한테 그런 가치 판단하는 걸 묻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사실만 전달할 뿐이지 뭐 정치적 견해 이런 거는 저한테 물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견해는 있기는 있지만 그 잘못 말하면 이게 또 파문이 크니까. 뭐 어쨌든 공연 한 번 하면 뭐 한 20억 정도는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그 티켓이 25만 원 정도 로얄석은 최고 싼 데가 10만 원 넘나 보더라고요. 저도 아니 옛날에 제가 딸 데리고 8만 8천 원인가 한 20년 전에 지금 딸이 32살이니까 20년 전에 제가 그 아이돌 공연 보러 갔는데 그때 8만 8천 원인데 딸만 못 보내가지고 저도 따라 들어가 봤어요. 한 그때 근 10만 원 돈이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한다고요. 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좀 분위기를 다르더라고. 텔레비전에 보는 거하고 야구장도 직접 가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보는 거하고 그 함성 소리라든지 막 그런 울림 이런 게 좀 약간 다르기는 하더라고. 저는 괴롭더라고. 돈 10만 원 내고 딸 또 그거 할까봐 잊어먹을까봐 내 딸하는 가봤는데 비 공연하는 거 가봤어요. 비 지금 김태희하고 살고 있는 비. 자, 그래서 어쨌든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하고 가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질서벌이 있다. 두 가지가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험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 이걸 아마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아니한 판사, 검사 와서 이거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춥니다. 판검사가 모든 법조문 다 암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때 판결할 때 찾아보고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다 암기해야 돼요. 이걸 시험 볼 동안에는.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먹어야 되겠죠. 시험 보고 나서도 이거 너무 기억 잘하면 겁이 나서 못해 중겨. 징역 벌금, 저는 그래서 망했잖아요. 징역 벌금, 조금만 잘못하면 징역 벌금 이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겁이 나서.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암기 프린터는 요거 21번에 있습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철거민증서, 딱지, 물딱지, 주택상한사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단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하는 것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살 때는 싸게 사가지고 팔 때는 비싸게 되팔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직접 거래 못하게 한다고요? 근데 현업에서는 다 해요. 그 대신에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인 명의로 하면 된다고요. 배우자 명의로 해도 돼요. 개업공개사 등의 명의만 안 됩니다. 단 최근에 판례가 뭐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은 배우자도 안 된다 이렇게 강의했다고 제가 연수교육 해보니까 다른 선생님한테는 배우자하고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배우자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됩니다. 부부 별산제니까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친정에서 가져와가지고 집 사는 거 남편이 중개도 돼요. 부인 거. 그런데 최근 판례가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 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형식만 배우자 명의로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거 중개해도 상관없다고요. 그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배우자 명의로도 안 하고 애인 명의로 하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형제자매 괜찮아. 개업공개사 등하고만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란 우리 법제 10조 2항에 보면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는데 개공 등이란 개공, 소공, 보조원을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임원, 사원을. 형제 명의로 해도 되고 이모 명의로 해도 되고 다 돼요. 배우자 명의도 되는데 당연히 되겠죠. 쌍방대리 안 되는데 일방대리는 됩니다. 쌍방대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혼자서 매수인 매도인 양쪽을 다 소개하면 그게 쌍방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쌍방대리가 아니죠. 그건 단독중개죠. 공동중개가 아니고 쌍방대리라는 거는 매수인 매도인을 양쪽을 다 대리해가지고 매수인 매도인은 사무소에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누가 피해를 봐요? 매도인 매매계약서를 개업공개사 혼자서 적으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가 손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손해예요? 매도인 매수인 중에. 한 사람? 그렇죠.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죠.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어요. 개업공개사가 자기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매수인이 싸게 사주면 5천만 원 줄게, 매도인이 비싸게 팔아주면 1억 줄게 이러면 1억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고. 둘 중에 누군가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요. 양 당사자가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쌍방대리를 수락했다.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 되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해서 법무사 혼자서 가서 등기하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 안 된다. 본인이 동의해도.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됩니다. 일방대리는 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월세, 원룸 같은 거는 보면 주인들이 그냥 개업공개사님들한테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떼주고 개업공개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월세 계약 이런 거 한다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그 방 하나 나갈 때마다 자주 나가고 매주 하나씩 나가고 이러거든요. 방이 여러 개면 할 때마다 중개업소 올라가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다고. 일방대리. 그 대신에 여러분이 임대사업자라면 건물주라면 대리권을 줄 때 인감증명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용도를 안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적어야 돼. 거기에 월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월세 권한 위임용 적고 가로하고 매매나 전세는 위임하지 않았음 이런 걸 명확하게 적는 게 좋다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포괄 위임 아무것도 없이 백지로 그냥 위임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돌려막기 하다 떼먹고 도망가면 주인은 전세 받은 적도 없는데 잘못하면 전세보금 내줘야 돼요. 세입자한테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대리의 효과는 본인한테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묶은 대리가 되도록 하려면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에 적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물주라면 모든 그 대신 대리권을 중개업소에 개업공개사에게 대리권을 월세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줬으나 그 계약금이나 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모든 돈은 주인 아래 통장에 입금된 건에 하나여 대리권을 인정함 이런 거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물론 법적으로는 대리인이 직접 받아도 되죠. 법률행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떼먹을 가능성이 많다고 돈을 보면
그러니까 돈은 주인 통장으로 받는 게 좋아. 얼굴 안 봐도 돈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대리권을 명확하게 권한의 범위를 주는 게 좋다고, 돈은 그리고 본인 통장으로 받는 게 가급적이면 바람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개사 등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나눠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게 해당되겠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아파트 분유회에서 우리 아파트도 10억 올려달라,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이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담합하는 걸 사실상 적발할 수가 없더라고. 그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입주자 모임 카페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정회원 되려면은 그게 분양받았다는 거, 그 분양 계약서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이래야 인정이 돼요. 그리고 회비도 한번 내야 되고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비회원은 뭘 담합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가입은 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정보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 돈 내야 또 그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럼 회원들끼리 옆에 아파트 지금 시세 얼마다 뭐 이런 거, 야 우리도 얼마 되겠다 이런 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정회원 가입해봤어요. 돈 내고 회비 내고. 처음에 가입하면 2만 원 내더라도만 좀 있으니까 3만 원 내라고, 저는 5만 원 내고 가입했어요. 와이프가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 본다, 가입한 돈 안 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그럼 5만 원 내고 하라더라고. 늦게 사해가지고 5만 원 냈어요. 늦게 하면 자꾸 돈 더 내라더라고. 그 회원 가입하는 것도 분양받으면. 근데 5만 원 내고 보니까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가입은 해봤어요. 해보기는. 그러니까 요즘은 입주자 대표회 이런 것도 전부 젊은 사람들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은 아예 하지도 못해요.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특별 공급 이런 게 전부 신혼부부 이런 사람, 젊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80% 이상이 다 젊은 분이에요. 저보고 노인네들 꺼져라 이렇게 해서 아예 말 한마디 댓글도 한번 못 달아요. 달았다가는 바로 재수없다고 그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전부 특별 공급이 85%가 특별 공급이거든요. 일반 공급 15%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못해요. 전부 30대 40대더라고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특별 공급 받았으니까.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22번에 있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14가지였는데 작년에 15번, 16번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거는 앞대가리 안 적어놨어요. 그냥 추가된 거는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유사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인데 판례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된다.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현업에서 많이 봤어요. 돈 투자하고 자격증 걸고 하고 이러면 돈 투자한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 하거든요. 명함에 사장 색이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 신고하면 보통 벌금 300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1,000만 원 이하인데 1,000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9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30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보통 300만 원 받더라고요. 약식 기소해가지고. 검사가 그냥 300만 원 때리면 약식 기소, 약식 명령하면은 정식 재판 청구하고 싶으면 본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 판사는 거의 한 통 속에서 검사가 요청하면 거의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300만 원 벌금 선고해달라고 약식 기소하면.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여기 대법원 판례가 유사 명칭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 아니면 간판에 달면 안 됩니다.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간판 달고 있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처벌받았어요. 그 부동산 카페 해가지고 손님들 오면은 그냥 커피 주고 이렇게 공짜로. 근데 이제 부동산 소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커피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다니다가 제가 커피 공짜로 주는 중개업소 많이 봤어요. 부동산 카페 이런 식으로 커피숍처럼 이렇게
의자 배치해놓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부끄러워서 못 들어갔는데 몇 번 가보니까 별로 부끄럽지도 않더라고. 커피 공짜로 얻어먹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장님 묻길래 한 5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하고 막 브리핑 다 해줘요. 이게 뭐 하라고. 정보만 얻고 그냥 커피만 얻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근데 이중계약서는 없다고 했죠? 이중계약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형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특별법에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5번, 6번뿐만 아니라 16번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는 걸 소개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작년에 신설됐는데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고요.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했죠. 그 다음에 비밀누설이 되겠습니다. 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다. 오직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시험에 나왔어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요즘 쟁점이 되는 법이 반의사불벌죄가 뭐냐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 법 이름이 스토킹 처벌법이에요. 그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당한 사람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도 그 누구지 누가 그 뭐 명품백 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한 거 그거 스토킹 처벌법으로 지금 기소 스토킹했다고 김건희 여사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주겠다 만나자 하고 이래서 스토킹했다고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스토킹이 좀 애매하죠. 당한 사람이 나 스토킹 당했다 이러면 약간 그 좀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그 스토킹이라는 게 모든 게 뭐 문자, 음성 모든 게 다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리자는 사람 나오면 그것도 스토킹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스토킹으로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영부인이 스토킹이라고 하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원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반인들은 스토킹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한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 한다고요? 그럼 스토킹 한 사람이 너 처벌한다 하지 말 처벌 안 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라 안 하면 나중에 가만 안 있겠다. 오히려 이렇게 협박하니까 또 겁이 나서 보복당할까 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자, 그래서 스토킹이 아니고 비밀누설 요거 딱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광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징수한 경우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개공, 소공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그 대법원 판례가 보니까 사망사건, 자연사 한 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자연사는. 근데 살인사건이나 방화사건이나 이렇게 변사사건 이런 거 사망사건이 난 걸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 여부. 당연히 주인의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주인이 고지 안 하면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 판례를 보면 살인사건 난 걸 말 안 했으면 매수인이. 단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업공개사가 알았다면 설명해야 된다. 모르면 안 해도 된다. 그 개업공개사는 알았다고 하는 게 좋아요? 몰랐다고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묻지 말라고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알면 악이잖아. 악이면 안 된다고.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몰랐는데 몰랐으면 설명 안 해도 되고 알았다면 설명해야 된다. 판례가. 그러니까 알아놓고 몰랐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걸로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상 많은 기계가 소리가 울리고 그런가 봐요. 또 거짓말 탐지기 한다 이러면 더 긴장돼가지고 뭔가 막 내 거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게 나타난대요. 다 그 기계에 마음 심리적인 불안감이. 그는 거부해도 돼. 거짓말 탐지기는 조사 내가 못 받겠습니다. 거부해도 된다고요. 대질신문도 거부해도 돼요.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도 거부했잖아요. 대질신문. 대질신문이라는 건 뭐냐면 3자 딱 다 앉혀놓고 너 무슨 말 했냐 무슨 말 서로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둘이 면전에서 보고. 그 뭐 얼굴 표정 보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대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둘이 서로 딴 말하면. 누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반대로 말하면. 그 대질신문 안 받겠다 이러면 안 받겠다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신문조서에 대질신문을 거부했으면 이렇게 적으면 판사가 볼 때 거부한 거 이게 좀 약간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이란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원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다. 자,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양벌규정은 행정형벌, 형벌이 징역 벌금이 형벌입니다. 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인이 직원이고요. 직원이 잘못한 경우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시험에 직원이 벌금 3천만 원 받았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벌금에 처한다. X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니까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3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3천만 원 이하 받는다고요. 통상적으로 선고형을 보니까 직원이 받는 거 10분의 1 정도 받더라고요. 직원이 잘못해서 3천만 원 받았으면 사장은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그게 선고형이. 지금 우리는 법정형을 공부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근데 시험에 투기를 조장하다 적발되어서 2,500만 원 벌금 받았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투기 조장하다가 적발되어서 2,500만 원 벌금 받았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3천만 원이 하니까 있잖아요. 유사명칭 사용하다 적발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어서 1,1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건 절대 안 되죠. 1,000만 원 이하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법정형이 나온 게 아니라 선고형이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내일 모의고사 봅니까? 모의고사는 꼭 응시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좋고요. 점수 안 나와도 포기만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멘탈이 강하다면 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인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게 한번 감옥 이게 경찰 잡혀가고 이런 게 보통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조사받으러 한번 가고 이런 게. 그 정치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여러분들도 멘탈 관리를 해야 되고 시험은 꼭 보는 게 좋아요. 집에서 보는 것보다 학원에서 같이 보는 게 좋다고요. 그래야 이게 한 번도 연습 안 하면 나중에 OMR 카드 이 마킹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 마킹을 못하고 있는 분 계시더라고. 이거 OMR 카드 마킹해야 되는데, OMR 카드 마킹하는 거 요즘 그냥 탁 점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 있죠.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분들 말 들어보니까 이걸 정답을 배치할 때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각각 8개씩 하라고 한대요. 그럼 5, 8, 40, 40문제 되잖아요. 대체로 이게 맞아요. 나중에 실제 시험 보면은 거의 8개씩 맞다고.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 민법, 공법 이건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게 공시세법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세법은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등기법 따로, 출제위원 따로,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출제위원 따로, 세법 출제위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시세법은 어떤 게 이들 7개가 있고 어떤 게는 9개가 있고 8개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정답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거의 8개씩 똑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찍으려면 지금 내가 써놓은 게 지금 3번이 8개 넘게 나와 있는데 또 3번을 다 답으로 찍으면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건 다 답이라는 전제하에서 나를 믿지 않고 시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3번 8개 벌써 해놨으면 정답 다 해놨는데 또 3번으로 다 찍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 가장 번호 찍은 거 찍는 게 좋아. 내가 이때까지 찍어놓은 그 마킹 해놓은 거 보고. 저는 시험 볼 때 그냥 1번하고 1번 그대로 마킹했어요. 나중에 비워놓고 한 번에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한 과목 정도 한 번에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두 과목 1차 두 과목을 80문제 10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80문제 마킹하기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막 덜덜 떨린다고 그때부터. 그럼 일단 한 과목 해놓고 10분 남았다면 40문제잖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그냥 한 문제 바로바로 체크했다고 나중에 다 40문제 80문제. 제가 시험 볼 때는 옛날에 2차는 120문제를 한 번에 봤거든요. 쉬는 시간 없이. 그럼 2차 120문제 한 번에 마킹 못하더라고. 10분 남았는데 마킹하다 잘못됐다고 150문제 바꿔달라니까 감독관이 안 바꿔줘요. 답안지. 지금 10분 만에 절대 120개 체크 못합니다 하고 안 바꿔줘요. 그 안 바꿔주니까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딸이 감독관 갔는데 한나절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나절 하고 7만 8천 원인가 받았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면 한 14만 원인가 얼마 준대. 15만 원인가 그 정도 준대. 그래서 야, 돈 버는데 왜 안 하냐 좀 하지 하니까 아, 돈도 싫어요. 귀찮으니까. 돈 버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고 젊은 사람은. 하루 종일 짜증나게 말라고 하냐면서 돈 그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안 할란대요 전부 다 서로.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거든. 잘못되고 부정행위 있고 그러면 감독관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내일 모의고사 한번 보시라고. 그 대신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점수 안 나와도 실제 버틸 수만 있다면 점수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지금 그 방문각 문제는 참고로 빨리 본다고 쉽고 늦게 본다고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실제 기출문제 난이도하고 똑같대요. 지금 보는 거나 한 달 전에 보는 거나 한 달 후에 보는 거나. 보통은 끝내는 처음에는 좀 쉽게 내다 갈수록 어렵게 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실제 난이도하고 똑같이 낸대요. 그러니까 좀 풀어보고 제가 시험을 봐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봤던 거는 기억에 오래 남고요. 그 기출문제 나온 거 보고 풀어본 거는 이게 몇 회 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직접 시험장에서 본 거는 딱 기억난다고 몇 회 때 나왔다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15번 넘게 시험을 봤어요. 실제 시험을. 2번 합격했고요. 지금은 못 봐요. 지금은 아예 산업인력공단에서 튕겨 나와버리 원서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기한은 이미 합격했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튕겨 나와버리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못 봐요. 요새는. 자, 그래서 해당 조의 벌금,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 징역 가는 일은 없죠. 직원 잘못으로 징역 간다면 불안해서 고용 못 하잖아요. 벌금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 사장이 손해배상할 때는 사장에게 고의가실이 없는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고요. 근데 사장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네.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 제15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그게 바로 고용인입니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직원이 잘못한 건 사장이 잘못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사장이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그런데 형사상 양벌 규정에서 벌금 내는 거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내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는 양벌 규정에서 벌금은 안 낸다고,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요.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가실이 없어도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돼요. 직원이 잘못했다면.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한번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내일 보고 가져오세요. 그 다음 주 오실 때 모의고사 몇 개 풀어보게. 몇 문제. 요거 아니면 이거 한번 컨닝 해보세요. 이거 암기 프린트 가지고 7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요거만 다 달달 외우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찾아보면. 컨닝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한테 안 들키고. 아, 녹화. 그 실제 시험에서도 컨닝 하려면 이거 보고 펴놓고 보면 안 되겠죠. 조그만하게 자기가 따로 컨닝 페이퍼를 요 중에서 암기 안 되는 것만 따로 대가리만 지어가지고 여기 대가리 동그라미 다 해놨잖아요. 그 대가리만 하면 한 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손바닥에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시험지 뒤에도 그 뭐지 응시원서, 응시표 거기다 뒤에도 적어봤어요. 근데 감독관이 응시표 뒤집어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보진 않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암기 프린터 이런 걸 좀 암기 프린터를 컨닝하려고 컨닝 페이퍼 만들면 그게 엄청나게 공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처음에 들어와서 시험지 나눠주고 10분 동안 뭐 오탈자 있는지 검토하세요 해가지고 미리 나눠줘요. 시험 보기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그리고 눈 꼭 감고 있으세요 이래요. 꼭 감고 있으라고. 꼭 감고 있다가 뜨면 잘 안 보여. 이게 한참 동안 눈 감지 말라고요. 감지 말고 미리 컨닝 페이퍼 만들어 놓은 거 시험지에다 옮겨 적어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뭐 아까 이런 거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이거 업무정지 사유 15개 이런 거 대가리 적어 놓으라고. 대가리 적어 놓으면 감독관이 이게 뭔데 하면 모르겠는데 누가 낙서해 놨는지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빨리 적어 놓으면 돼요. 그 시험지에다가. 그럼 나중에 천천히 뭔 대가리인지를 찾아보면 되죠. 10분 동안 빨리 옮겨 적어 놓으면 된다고요. 처음에 시험지 나눠주고 나서 감독관이 다니면서 사진하고 그 응시표에 있는 사진하고 얼굴하고 보고 대조해가지고 그 답안지 OMR 카드에다가 찍어요. 본인 대조필. 그거 찍는데 거의 한 30분 가까이 걸려요.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하려면. 그 사진하고 실제 얼굴하고 너무 다르면 자꾸 와서 얼굴 한 번 보고 사진 한 번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또 감독관이 앞에서 자꾸 그러면. 저는 컨닝하려고 꺼내고 있는데 감독관이 와가지고 자꾸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대로 컨닝 페이퍼 움직이지도 않고. 갑자기 막 숨기고 이러면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 감독관들도 괜히 적발을 하려고 노력 안 해. 괜히 적발해놓으면 골 아프잖아. 자기도 서로가 피곤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봤어요. 또 주의할 점이 시험 끝났는데 옛날에는 끝나도 막 안 내고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답안지 제출하세요 3번 말해버리고 가버려요. 안 받고 시험 끝나면 땡 동 울리면. 그 작년에 2차만 해가지고 2명 떨어졌어요. 늦게 제출해가지고. 뭐 교무실에 찾아가서 주니까 시험 시간 경과 후 제출하였으면 이렇게 적어버린 게 빵점이에요. 그래서 그 항의하니까 저도 따라가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다른 수험생들한테 그 강의실에 있던 수험생들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하더라고요. 감독관이 종 울리기 전에 시험지 걷어갔냐? 땡 울리고 나서 걷어갔냐? 물으니까 예, 시험 끝나고 걷어갔는데요. 자 보세요. 감독관 잘못한 거 없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확인해주고 빵점 처리하더라고요. 그 100점 받을 필요 없으니까 땡 울려서 제출 안 하면 바로 제출하시라고. 괜히 100점 받으려고 자꾸 앉아가 제출 안 하면 그냥 감독관 가버려요. 그 끝까지 받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게 막 교실마다 그 감독관마다 재량권이 달라서 어떤 사람 좀 더 주고 그랬어 시간을. 근데 요즘은 아예 전체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시험지 땡 울린다 이거 시작 시간 이런 게 다 같이 나와. 똑같이 해요. 요즘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끝나도 계속 혼자 우리 학원에서야 원장님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뭐 강제로 뺏어가지는 않겠지만 실제 시험에는 그냥 가버린다고요. 안 받고.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 아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11번에 보면 이 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잖아요. 양벌 규정으로 받은 벌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자,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렵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했는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부당한 표시 광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래 완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이나 밴더나 블로그라든지 또는 그 뭐 자기 개인 블로그 SNS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면 거래 완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게 허위 매물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거래 완료되면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매물.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게 되겠죠.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었죠.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요구했는데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암기 프린터 43번에 6번 43번에 6번 밑줄만 치놓으세요. 그 다음에 9번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법인, 돈 많은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최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개인인데 이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수교육 받지 않는 거 2014년도에 신설됐습니다.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고요. 보조원은 이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 최근에 신설된 거는 다 500만 원이라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경우도 옛날에는 개인은 100만 원, 법인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 즉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는 지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없잖아요. 100만 원은 전부 개인이라고요. 개인개업공개사.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5개 광고물 즉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간판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했으면 간판에 성명, 간판 실명제, 성명은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대표자 성명은.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간판 지나다니다 보면 이름만 오려 붙여놓은 거 봤어요. 간판에 이름 오려 붙여놨죠. 사장이 자꾸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겼다는 이야기고 이름만 오려 붙이면 돼. 여러분도 사무소 인수했다고 간판 새로 돈 들여서 달 필요 없어요. 이름만 오려 붙이라고요. 왜? 망할지도 모르니까. 아니 모든 사업은 개업하면 1년 안에 결판 나요. 망할 사람은 1년 안에 망한다고. 90% 이상이. 망할 사람은 1년만 버티면 안 망해요. 절대. 모든 영업은 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험, 마케팅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도 1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 관리만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해가지고 막 인테리어 새로 깨끗하게 하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 초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 오래된 간판 거기에다 이름만 바꿔놓으면 이거 오래된 사무소인가 보다. 믿음이 간다. 오히려 이렇게 해요. 통계가 있다는 이야기. 식당 같은 거는 오래된 게 오히려 흐름한 식당이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 맛이 똑같아도 오래된데 줄 서가지고 기다린다고. 새 집에 안 가고 새로 생긴 식당 안 가고. 근데 모텔 같은 거는 새로 생기면 전부 새로 생긴 데로 다 간다고요. 통계가. 주유소는 새로 생기면 옛날 주유소, 새 주유소 반반 흩어진대요. 통계가 있어. 그 실험을 해봤어요. 새로 생긴 거. 그 중개업소는 굳이 새로 생긴 거 너무 깨끗하게 새로 인테리어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돈 들여서. 자,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 뭐 위반했냐 하면 암기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말 있죠. 25번 암기 프린트 맨 밑에 요거 누락하면 저 그냥 임대문의 이렇게만 해놓으면
등록번호 이런 거 안 적으면, 개업공개사 사무소 명칭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임대 문의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자격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개시 의무 등수사보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 임의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은 개별 기준 50만 원, 5, 6, 7, 8번은 개별 기준 30만 원, 9번은 개별 기준이 20만 원이다. 순서대로 무거운 것부터 적어놨습니다. 과태료는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단 체납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연체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고요. 이거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과실로 인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시정 해소에 의해서 노력한 경우,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줄일 수 있다. 2분의 1. 늘릴 수 있다. 단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아무리 늘리더라도 500을 초과할 수는 없다.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읽어보니까 쟁점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늘릴만 하고 이건 줄일만 하다 느낌이 오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 요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누가 과태료 부과하느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7일 이내 반납은 시도이사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시도이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연수교육도 시도이사가 실시하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이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등록관청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누구라고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시도이사가 하는 거,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 자격증 미반납 빼고 전부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중개보수는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 수수료 암기 프린터 52번, 포상금 암기 프린터 28번, 협회, 그래서 2문제,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에서 오늘 한 게 최소 6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이건 암기 프린터 16, 17, 18, 19, 20번까지 있고요. 행정벌은 21, 22, 23, 26번까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최소한 2문제 이상,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최소한 1문제,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특례, 지금 뉴스에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집이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대요. 낮은 금리로 1, 2%로.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은 뭐예요? 특례, 특별히 예외적으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럼 신생아 애 난 사람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려고 특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특례라는 게 특별히 예외예요. 여기서 특례는 외국인에게 혜택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거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만 특별히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야 되는 걸 외국인 특례라고 합니다. 요게 바뀌었어요. 암기 프린터 27번, 요게 지금 내드린 프린터 27번이 바뀌었다고, 옛날 내드렸을 때 하고. 27번에 2번이 옛날에는 문화재 보호법이었는데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3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등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명성지가 있었어요. 명성지, 옛날 프린트에 보면 명성지가 없어지고 그냥 천년기념물 등이에요. 이런 데서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그래서 옛날에는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했는데 지금은 군문천생야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군문천생야. 군사기지, 문화유산, 그 다음에 천년기념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문, 천생야 5군데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 주에도 최소한 6문제 이상 시험에 나오고요.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자격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교부한시도지사. 암기 프린터 54번. 암기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있잖아요. 54번에 맨 밑에 2번, 3번에 있죠? 54번에 맨 밑에 2번, 3번 체크했습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국토부 장관 아니고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개별 기준은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은 3개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개월 이하다 이런 말 들어가면 X죠. 6개월 이하입니다. 개별 기준이 3개월이면 2분의 1을 더하면 4.5개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개별 기준이 그냥 3개월이라고요. 자,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42번에 1번.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암기 프린터 17번에 몇 번에 있어요? 4번. 17번에 4번에 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죠. 5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 3년입니다. 제척기간 3년. 46번에 동그라미 6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8회 기출문제인데요. 최근 기출문제가 가장 요즘 최근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모든 과목 트렌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 나옵니다. 내일 모의고사 보세요. 이게 박스형 문제 이런 게 한 15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 19개까지 나왔어요. 기출문제 33회 때 19개 요 박스형 문제가. 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했는데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이중소속 자격정지 맞네요. 쌍방대리 금지행위 자격정지네요. 암기 프린터 11번에 금지행위하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터 11번 맨 위에 제목에 있습니까? 그 쌍방대리가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잖아요. 11번. 답 3번입니다. 3번.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라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3번.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해산, 사망,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파산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취소죠. 이중사무소 떴다방 임의적 취소. 암기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이게 왜 임의적 취소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5번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인장등록 위반, 서명 날인 위반,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소공은 없죠. 교부 보존 업무는 소공은 없습니다. 답 3번입니다. 29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답 2번이네요.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인데 사망, 해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죠.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다. 취소 3개만 청문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만 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나머지 취소는 청문을 합니다. 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 기준 미달, 암기 프린트 17번에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거인전, 전이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뜻다방, 임의적 취소, 6월 초과 무단 유효, 임의적 취소,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는 암기 프린터 17번,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암기 프린터 17번에 있습니다. 7번입니다. 협회, 제가 아까 숫자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발기인은 300명, 창립총회는 600명,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密도에서 20명, 광역시密도가 우리나라 15개니까 300명. 답은 4번입니다. 4번 30회 기출문제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창립총회는 600명, 600명이 서울에서 몽땅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8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분사무소 재교부 신청,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8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8번.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 문사무소 설치신고 3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암기 프린트에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웬만한 거는. 내일 모의고사 보면서 암기 프린트 한번 몇 개나 나왔는지 체크해 보세요. 관련된 게 몇 문제나 되는지.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몇 문제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있다고 봐야 되겠죠. 5개 지문 다 없을 수도 있어요. 키워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9번 포상금 지급 옳은 것은 포상금 한 건당 150만 원이 아니고 50 틀렸네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기소유예 공소제기 지급한다.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보조한다? 국고에서. 4번이 정답이네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만, 2인 이상이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육,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보고 답하십시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5개 중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것,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법원 행정처장이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요.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 보수교육입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는 건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죠. 처벌은 안 하는데 그 대신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으면 취직이나 개업을 못해. 이걸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벌은 안 하지만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2번 니은은 틀렸습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들여 맞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강의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내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